오늘은 2022년식 아이오닉 5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도 오늘 작업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분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 깨끗한 신차에 도어가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셔야 돼요. 울퉁불퉁 모두가 다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앞쪽 부분도 충격에 의해서 움푹 들어갔고, 도어를 반으로 나눴을 때 밑에 쪽 부분은 완전히 다 울퉁불퉁 꺾이고 뒤틀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수리 방법이 있죠. 판금 도색을 한다거나 교환을 한다거나.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변형이 간 차량들은 교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 개인적으로요. 판금 수리를 할 부분이 많아지고 또 퍼티를 사용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은 추후에 갈라짐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신차의 경우 많이 꺾이고 뒤틀린 상태라면은 교환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오닉 5에 도어를 단 한 번도 분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탈거를 해서 안쪽 내용물이 무엇이 있는지,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특히 이 외부 핸들이 어떻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어를 연 후에 안쪽 트립을 탈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온통 화이트, 너무 깨끗해서 혹시라도 때가 묻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내 차라면 그냥 막 뜯겠지만 아직 신차예요. 도어 트림의 탈거 방법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고정하고 있는 게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일단 모서리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탈거를 해야겠네요. 얘는 국룰이거든요. 아니, 이 부분은 왜 물결이 쳐져 있지? 꼭 마치 탁본을 한 것 같습니다. 파도 모양으로 출력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충격에 의해서 뒤로 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뒷 도어까지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도어가 생각보다 묵직하네요. 묵직합니다. 도어를 탈거할 때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밀리진 않았는데 약간 뒤틀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도어를 열 때 상단부가 틀면서 닫히고 열리는 것 같아요. 무언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조심스럽게 탈거를 하겠습니다. 커넥터도 있네요. 이렇게 빼줬습니다. 아마 또 제 생각에는 이곳에도 고정하는 피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이 커버를 빼면은 여기에도 무언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놈 하나가 숨어져 있네요. 이 친구를 빼볼 거예요. 이곳에도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도어 트립을 탈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로 이렇게 잠기면 안 되겠구나. 우와, 안 빠진다. 엄청 세게 고정되어 있네. 그래,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되는 거 좋아. 오케이. 이렇게 분리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도어 트립에 연결된 커넥터들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들과 다를 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친구는 재사용을 할 거라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비닐로 덮여져 있네요. 얘는 교환할 거예요. 그냥 마구 뜯어내겠습니다. 와, 역시 새 거라서 아직 잘 뜯어지네, 깨끗하게. 와, 끈끈이 하나도 안 남았어. 윈도우 레귤레이터 모터가 레귤레이터 정 가운데에 장착이 되어 있네요. 대부분 옆으로 빠져 있는데 이 친구는 가운데에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면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 하네스들도 기존 차량과 다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더 견고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어 유리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볼트와 도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사이에 있는 볼트 두 개를 분리하면은 이 유리는 분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현대기아에서 유리와 윈도우 레귤레이터에 장착되는 고정 볼트랑은 조금은 무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볼트의 모양이 같으면서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유리는 분리가 되겠죠. 틴틴이 있으니까 장갑을 벗고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빠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빠지겠네요. 이 부분에 유리가 고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잘 보이나? 조심스럽게 잘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빼놔야 되겠네요. 약간 좀 허접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냥 이렇게 끼는 거라고? 단순해서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고정하는 거 없이 그냥 끼웠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얘도 약간 덜렁거릴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외부 핸들이 튀어나왔던 그 부분,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 내연기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액추에이터 하나가 외부 핸들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친구가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문이 닫혔다는 신호를 한번 주고, 문을 열게 되면 열면 밀고
잠기면 당기고, 열면 밀고, 잠그면 당기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충분히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부품일 겁니다. 내구성이 좋아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충분히 고장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액추에이터만 따로 공급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설마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전체적으로 외부 핸들까지 어셈블리로 다 함께 교환이 건 아니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도어를 탈거해야 되는데 저는 안쪽 부품들과 배선들을 하나씩 다 탈거를 해서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특히 이 레귤레이터의 모양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이드 밀러 커넥트는 여기 있네요. 눌러서 당겨주면 빠집니다. 운전석 쪽 사이드 밀러는 손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사용을 할 겁니다. 일단 사이드 밀러도 탈거를 해놓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사이드 미러와 라이트가 너무 비싸요. 고가예요. 이런 도어보다 사이드 미러가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친구도 손상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관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피커를 분리해야 되겠네요. 조심스럽게. 뭐야 이거 스피커? 야, 이거 스피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스피커 아닌가? 원래 자석이 큰 거 쓰던 거 아니야?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비싼 건지 저렴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무척 가볍네요. 아이오닉 5에 도어에 장착된 모든 부품들을 다 빼낼 생각입니다. 요즘 차량들은 도어에 연결된 이 하네스 커넥터가 분리하기가 너무 편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이런 거 빼려면 정말 힘들었는데 일단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하네스를 다 분리를 하겠습니다. 도어에 장착된 임팩트 센서도 빼주고요. 얘는 커넥터로 분리할 거 없이 그냥 빼면 되겠네. 무조건 잡아 뜯을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파손되지 않게끔 조심해야 됩니다. 이야, 이런 거 하나 신경을 참 잘 썼네요. 이런 고무들이 껴져 있습니다. 이게 소리 때문이니까 비가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니까 이런 거 참 신경 잘 썼네. 껴져 있을 거면 다 껴져 있으면 좋은데 윗부분 두 개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위에만 이게 껴져 있을까?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이런 배선을 분리할 때 일명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오리발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요. 벌려서 쥐렛대 힘으로 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촉면에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플라스틱 키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바로 그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빼내야 되나? 야, 이거 내 오리발 어디 갔냐? 제가 좀 전에 쓰던 오리발이 어디 갔죠? 여기 지금 나밖에 없는데? 제 연장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여기 지금 나밖에 없는데 이거 남양 특집이 뭐야 이거 어디로 사라졌어? 아이씨 소름 돋게 왜 그래 이거. 배선 뭉치를 다 걷어냈습니다. 점점 껍질만 남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 차량은 도어록 액추에이터를 교환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차종에 비해서 작업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액추에이터를 분리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를 분리하기 위해서 외부 핸들과 장착된 로드가 하나 있네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같이 빼야 되는 거 아니야? 키를 돌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외부 핸들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쪽 안으로 연결됐을 것 같아요. 조금 구조가 달라요.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안쪽 부품들도 유심히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유리가 삐딱하게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일을 할 때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유심히 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은 교환을 해야 됩니다. 도어록 액추에이터를 고정하는 볼트는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볼트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별 모양 볼트라고 할게요. 30T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한 번에 빡! 풀림 방지제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외부 핸들과 연결된 로드를 분리해주고. 왜 안 빠질까? 왜 안 빠지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언가 잡고 있어요. 아하, 외부 핸들과 함께 빼는 거네요. 키로 돌려서 문을 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다른 차량들은 이 외부 핸들을 밖에서 빼는 경우가 있었는데 얘는 안쪽에서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 로드도 풀 필요가 없었네. 작업이 무척 간단한 것 같아요. 아이오닉 5를 운영하시는 그 유저분들께서 커뮤니티 쪽에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 같아요. 이 소리. 떨림이 상당히 심하네요. 작은 충격에도 도로록 도로록 떨림이 심한 것 같습니다. 방음 작업으로 작업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레귤레이터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4개의 너트로 체결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4개. 빼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왜 판넬 타입으로 안 하고 이렇게 했을까?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아이오닉 5의 윈도우 레귤레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터가 거의 가운데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외부적인 충격의 경우 이 레귤레이터가 눈에 보이지 않게 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창문이 접촉하지 말아야 될 곳에 접촉하면서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균이 발생할 수 있고 튼튼히 상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환할지 재사용할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보류. 거의 다 분리를 했습니다. 바깥쪽 충격면에서 물결이 쳤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 같아요. 물결 무늬의 주인공은 이 임팩트 빔인 것 같습니다. 다 분리한 상태에서 동일하게 퉁퉁퉁 쳤을 때 그런 떨림 소리는 발생하지 않네요. 제 짧은 생각에는 윈도우 레귤레이터가 같이 함께 진동을 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를 테스트 운전했을 때 솔직히 못 느꼈어요. 나도 전기차 갖고 싶다. 자, 대부분 다 탈거를 했습니다. 이런 레귤러 도어 타입의 경우 작업 방법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잘만 빼면 이 친구들도 충분히 재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키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무조건 우르르 당겨버리면 다 부러지거나 찢어져 버립니다. 양면 테이프로 아주 강하게 붙어져 있습니다. 야, 이거 양면 테이프 어디 거야 이거? 키는 안 부러지는데 양면 테이프가 접착력이 엄청 좋네요. 도어 체커를 분리해줘야 됩니다. 볼트 하나만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자동차 문은 자동문이 돼요. 저절로 닫힐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밑에 하단부가 더 남았어요. 저는 오늘 도어 프레임만 남겨놓을 겁니다. 밑에 하단의 상태에서 도어 몰딩도 뜯어버리겠습니다. 스크래치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환을 해야 됩니다. 스크래치. 이제 순수하게 도어 프레임만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분리할 게 없어요. 위에서 보니까 도어 상단 부분도 많이 움푹 들어갔네요. 이 영상에서 보여줄까? 손을 한번 밀어볼까? 빠지나? 나왔다. 아, 그래도 울퉁불퉁해. 울었어. 여기도 꺾였네. 도어 힌치에 체결된 12mm 볼트 4개만 분리해주면 도어는 탈거가 될 거예요. 도어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식 아이오닉 5 프론트 도어를 탈거해봤습니다. 도어 안쪽에 들어가 있던 내용물들은 내연기관차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도어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들도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윈도우 모터의 문제 또는 윈도우 레귤레이터의 문제, 도어락 액추에이터의 문제, 탈거 방법 또한 거의 90% 이상 동일했어요. 오늘 차량은 도어 쪽 파손이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찢어지진 않았지만 도어 프레임의 아주 넓은 부분이 다 우그러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판금 수리하는 방법이 있고 교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같은 이런 차량의 경우 이 도어를 교환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수리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고객님께서는 교환을 원하셨어요. 제 생각 또한 오늘 차량은 판금으로 살릴 수는 있지만 교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팩트 빔이 장착되어 있는 라인에 그 중간 부분이 꺾인 느낌이 있어요. 교환을 할지 아니면 수리를 할지는 보험 수리냐 일반 수리냐 자사 수리냐 대물 수리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어를 교환하는 쪽으로 저는 조금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몰딩들도 다 같이 함께 교환을 해야 되겠네요. 외부 핸들과 도어락 액추에이터는 재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또한 배선들도 재사용을 해도 됩니다. 저는 이 레귤레이터도 함께 교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충격 부위와 가장 가깝게 붙어 있고 변형이 갔을 것 같은 그 혹시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고객님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어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차량도 주행거리가 채 10,000km도 되지 않은 차량인데 이렇게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좀 왜? 뭐? EQ 900? 얼마냐? 영상에서 다 한 거? 작업 다 한 거? 뭐 시동이 안 걸린다고? 뭘 잘못한 거야?